네, 잔멸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상담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지도 방법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함께해 주실 진로직업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말 나날이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홀랜드의 육각형 네.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리아색에 대해서 그 각 직업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죠. 네. 기억하세요? 네. 다 기억하죠. 예, 뭐 탐구형부터 시작해서 네. 뭐 현장형, 네. 예술형, 네. 그리고 뭐 사회형, 형, 예, 뭐 이 정도만 기억해도 뭐 네, 충분해요. 그렇죠.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자기의 유형에 네. 따른 검사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방법이랑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좀 알 수 있는 나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좀 어떤 개론을 이제 설명해 주셨다면은 네. 이제는 진짜 맞춤형으로 내 아이에게 맞는 유형과 내 아이에게 맞는 직업들을 오늘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유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간단하게 네. 뭐 테스트를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요즘에 가을이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산으로 놀러 가시겠죠. 그리고 뭐 학생들도 MT도 많이 갈 거고 그다음에 뭐 수학여행도 많이 계획되어 있을 거고요. 또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걸스카웃이나 뭐 보이스카웃 같은 걸로 또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이제 캠프를 간다라고 네. 가정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캠프. 캠프로 간다. 일단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네. 또 몇 명의 인원이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가야 될지 네. 이런 그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캠프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역할 분담을 통해서 친구들이 각자 맡게 되겠죠, 역할을. 그랬을 때 내가 좋아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또 분석해 볼 수 있어요. 그걸로 통해서 내가 현장형인지 아니면 탐구형인지 사회형인지 예술형인지에 대한 것들을 또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좀 나눠서 보면 일단은 놀러 간다라고 하면 놀러 가면 예산부터 계획을 해야겠죠. 제일 중요하죠. 예산 예. 계획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갈지 장소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장비를 또 담당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갔다. 그다음에 놀이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로 해서 이제 나누면 저희 이제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텐트를 또 쳐야겠죠. 텐트 치면 어떤 기계 좋아하는 현장형. 그렇죠. 현장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텐트 치고 각각 이제 오락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걸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예술형. 예술형 장기자랑 진행하고. 장기자랑 진행하고 또 네. 이제 거기에는 또 살짝 뭐 진취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진취형인 성향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그 각 지역의 탐방이라든지 어디를 갈 것인지 또 놀러 갈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주도의 뭐 문화라든지 특색이라든지 이런 걸 또 같이 연구하면서 우리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보자, 같이 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그렇군요. 친구들은 이제 탐구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아까 제가 뭐 비용 얘기했지만 비용 정산하고 계획 세고 네. 이런 건 이제 사회형? 아니죠. 사회형이 아니라 탐구형. 탐구형. 아니, 탐구형이 아니라 관습형이죠. 사무형. 관습형. 관습형. 관습형이라고도 하고 사무형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거는 약간 영어를 해석한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말은 조금 틀립니다. 뭐 관습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무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이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각각의 그 유형별로 이제 성격별로 네. 나뉘는 네.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쉽게 어떤 상황 속에서 네. 분담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네. 유형인지 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제 뭐 네. 사월 하신다고 할 때 피자 가게를 내가 운영한다고 네. 할 때 그럼 피자 가게 운영할 때 제일 먼저 뭐 건물도 먼저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세운다. 내가 내가 비용이 많아가지고 건물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하면 건물 세우면 또 현장형이 될 수 있겠죠. 또 인테리어를 꾸민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상권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은 또 이제 탐구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또 조성하게 되면 이런 친구들은 뭐 예술형 쪽에 어떤 식으로 미적 감각을 살릴 것인지 또 안에서 나는 홀에서 서비스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죠. 사람 상대하거나 이런 쪽으로요. 그러면 이제 뭐 사회형으로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홍보를 담당한다든지 영업 담당한다든지 마케팅 쪽에 담당한다든지 이런 쪽 진취형. 쪽으로 또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 담당해도 진취형이 될 수 있고 비용 정산이라든지 어떻게 돈이 돌아갔는지에 대한 회계 담당 이런 쪽으로도 보면 이게 바로 이제 관습형이나 사무형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쉽게 일상 속에서 나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두 가지를 이제 예로 들어주셨고 일상 말고 어떤 좀 유형을 나눌 수 있는 조금 더 전문적인 방법이 또 있다고요? 네, 그 이제 네. 저희가 대체로 이제 자기 흥미나 적성을 알아보는 방법이 제가 이제 검사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주변에 했던 그런 탐색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검사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많이 했던 게 워크넷의 홀랜드 검사.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알아봐서 육각형으로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육각형으로 모형이 나오면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육각형이 크면 클다고 또 좋은 게 아니고요. 예, 또 이게 작다고 해서 또 너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크고 골고루 육각형이 이쁘게 나왔다고 좀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 특정한 분야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에 대한 탐색은 잘 되어 있고 뭐 어쨌든 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예,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일단 아직은 자기에 대한 탐색이 부족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이렇게 이제 큰 육각형의 형태로 나오고요. 이 작은 육각형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뚜렷한 관심 분야가 없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렇죠. 예. 그래요. 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 예. 자신에 대한 이해나 탐색도 부족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찌그러진 형태로 나올 경우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느 분야에 특정적으로 좀 네. 관심이 있고 잘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찌그러진 육각형의 형태로 해서 크면서 찌그러진 형태가 나에 대한 탐색이나 이런 것이 좀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찌그러진 형태가 이제 쉽게 말해서 어느 한쪽으로 나의 유형이 치우쳐진 거죠. 좀 어필이 되는 경우라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아까 뭐 큰 육각형, 작은 육각형도 안 좋은 경우인데 네. 찌그러진 쪽에서도 안 좋은 케이스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예. 반대형으로 이게 저희가 이제 육각형이 예. 그 대칭적으로 있는 것은 반대 성향을 띠는 성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표창같이 양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관습형이나 예술형 같은 경우는 반대, 전 대각성에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저기는 보면은 관습형 쪽도 길게 뻗어 있고 네. 예술형 쪽도 길게 뻗어 있죠. 네, 이런 경우가 가장 좀 이제 심각한 경우인데요. 좀 자기의 진짜 좋아하는 쪽은 예술형 쪽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이 되고 싶었다든지 가수가 되고 싶었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부모님 때문에라든지 주변의 역할이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관습형 쪽으로 해서 길러진 학습된 유형. 그래서 이런 친구들 상담하다 보면요. 막 울기도 하고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다. 가수가 한번 되고 싶었다라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워낙 반대를 하셔가지고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솔직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가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법 같은 거를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또 많이들 방송 보시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네. 간이 검사식으로 적성 네. 검사에 대한 거 이제 체크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별표로 해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거는 별표, 좀 이제 관심 없는 거는 뭐 동그라미 해가지고 그 도형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리스트를 작성하는 법을 좀 이제 알려드렸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활동에 대해서 활동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사항이랑 성격 사항에 대한 걸로 분류를 해서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 해서 내가 요리하기 뭐 아주 좋아한다. 그럼 별표. 그다음에 운동하기도 아주 좋아한다. 그럼 또 이제 별표. 이제 꽃이나 채소, 가꾸기 같은 것도 뭐 그냥 약간 좋아한다. 그러면 뭐 네모. 형태로 해서 이렇게 뭐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 학부모님이랑 그다음에 학생이랑 같이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네, 체크해 보시면은 아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지금 성격 문항이 나오고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성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직업에 대한 성격이 있고 자신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나의 성격, 내가 바라보는 나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한 것도 좀 체크를 해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동그라미, 또 별로 그렇지 않다 같은 경우에는 세모, 예, 대체로 그렇다라고 하면 네모, 매우 그렇다면 별표로 해서 각 문항들을 좀 이제 보시면서 거기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보시면 예,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좋아하는지를 좀 알아볼 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 활동 문항과 성격 문항을 이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좀 내가 딱 느껴지는 그대로 이제 설문에 응하면은 네.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해석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예, 요거는 아까처럼 네, 똑같이 그대로. 그 많으면 육각형 유형에 많을수록. 많으면 내가 이제 그 별표가 많으면 아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구나. 아 그다음에 뭐 동그라미가 많으면 아 이건 내가 조금 이제 없는 흥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흥미 네. 같은 경우는 변하잖아요. 많이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제 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6개월 단위
아니면 좀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좀 반복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어렸을 때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하다 보면은 엄마가 괜히 힘주어서 설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좋아 이러면서 네, 체크하는 경우가 체크하게, 있으니까 네. 자주 해보면서 좀 유독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어떤 도형이 많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검사를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은 이 검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워크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청소년이랑 그다음에 이제 성인 검사로 분류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도 한번 체크해보고 했을 때 나의 성향하고 아이의 성향이 반대 성향이다. 대각선으로 해서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다라고 하면 얘는 이런 성향이니까 나는 좀 얘한테 좀 맞춰줘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상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어머님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이도 해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검사 결과라는 게 사실은 어떤 좀 참고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그쵸. 되는 건데 이 검사 결과를 너무 맹신을 한 나머지 네. 우리 아이는 이래 이러면서 이쪽으로만 그냥 뭐 엄청난 네.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네. 잘못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겸사지는 예. 진짜 검사지로 이제 보시면서 너무 과대평가하시지도 마시고 과소평가해서 또 이건 아니야. 뭐 나랑 관심 없어 상관없어라고는 하시지 말고요. 뭐 어쨌든 오랫동안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방법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맹신해 갖고 또 하시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계속해서 키워 나가면서 이런 검사들을 하면서 빨리 좀 적성을 찾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누누이 이제 질문 드리는 부분인데 부모님의 생각과 네. 아이가 실제로 이제 설문에 응한 것이 달랐을 때 네. 일단 당황부터 한단 말이에요. 네. 나는 이런 방향으로 키워나가고 싶은데 애는 엉뚱한 부모님 생각에서는 이제 엉뚱한 거죠. 아이는 이런 쪽으로 하고 나가고 싶어 할 때 이럴 때 무조건 아이 편을 들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부모 쪽으로 좀 따라오게 하는 게 맞나요? 너무 좀 광범위한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예. 네. 근데 좀 이제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편협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제 부모님들 보면은 지금 시대 변화나 미래 변화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머님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머님들이 계셨던 그 사회 생활,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 눈으로만 딱 바라보시면서 아이한테 강요를 하신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아이한테 얘기를 해보면서 이게 왜 좋았니? 이게 왜 좋니? 라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많이 좀 물어보면서 아이들한테 유도를 해야죠. 그럼 엄마 생각은 엄마는 이런 것 때문에 좋았다. 엄마 어렸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했었다. 근데 좀 같이 또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해본다든지 하면서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좀 같이 얘기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적성과 또 흥미 있는 분야가 사실 뭐 매년 달라질 수도 있는 그쵸? 거기 예. 때문에 계속 꾸준히 대화를 하는 게 결국에는 제가 드린 질문의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맹신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또 이 검사 결과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그쵸, 게 그쵸.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선생님께서는 뭐 개인적으로 뭐 많은 학부모님들을 이제 상담해 주시잖아요. 네. 이 검사 결과를 이 검사를 많이 하는 학부모님일수록 네. 실제로 아이의 적성을 빨리 찾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예. 그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시는 분하고 그냥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지라고 가만히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일단 어머니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뭐 검사지도 활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디 놀러 갔을 때도 또 이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대화도 좀 많이 해보시고 밤에 자면서도 또 대화를 해본다든지 자면서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하시는 방법으로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좀 아이의 성향을 좀 빨리 캐치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너무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로 해서 이거는 좋은 직업, 이건 안 좋은 직업 이런 차별이 지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쪽으로는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검사를 한다고 해서 치맛바람이라고 흉볼 사람은 없는 그쵸, 거죠. 그쵸. 이 적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아이의 적성이 스스로 찾아내기가 힘들어질 때는 분명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뿐이니까 그쵸.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좀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런 검사지를 들이밀면서
어떤 사교육 업체와 연결시키는 그런 데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쵸.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그거는 예. 좀 상업성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뭐그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 검사도 해보셔라 저 검사도 해보셔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장 자기 아이를 잘 아는 거는 네. 그래도 부모님이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교육보다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라. 그리고 네. 또 어떤 사교육 업체의 도움이 아닌 이런 다양한 검사 결과를 많이 참고해라. 네, 그렇죠.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네. 맹신하시거나 너무 네. 거기에 빠지시는 말씀이시라는 네. 거죠. 네. 제일 좋은 건 또 이제 잡매거진의 우리 허재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게 방송을 통해서 네. 가장 또 편안하게 배우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 중인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아까도 이제 저희가 그 홀랜드 검사에서 육각형 유형에서 양쪽으로 뻗어 있는 형태를 잠깐 보여드렸었습니다. 예, 우리 아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방향이신데요. 너무 내가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 더 오늘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진로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허재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